안녕하세요. 첫 단형의 튜터 SB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동사의 종류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법에서는 다양한 동사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해야지만 혼란을 피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동사의 변화형입니다. 동사의 변화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재형과 과거형만 동사라는 것입니다.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이 자체로는 동사가 아닌 것이죠. 밑에 예문에서 보면 he be a boy 여기서 동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사 원형은 특정한 경우에만 동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덩어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문이라는 특별한 문장 공식에서 동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이 자체로는 형용사인 것이죠.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 이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동사 원형과 현재형이 일반 동사에서는 형태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 원형이 동사다라고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규칙 변화에서 과거형과 과거 분사도 형태가 일치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를 동사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동사의 구분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비동사 빼고 나머지 전부가 일반 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합니다.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것이 타동사인 것이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것이 자동사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일반 동사하고 타동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교차해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동사와 타동사, 비동사와 일반 동사 이렇게만 구분을 하는 것이죠. 자, 1번 문장에서 He was at the mall yesterday. 그러면 was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로 사용된 것이죠. 그리고 자동사, 타동사의 관점에서는 자동사입니다. 그는 어제 쇼핑몰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경우에는 He told us an interesting story. 그는 말했다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그렇다면 비동사 일반 동사 관점에서는 일반 동사이죠.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말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3번 문장에서는 She looks angry. 그녀는 화가 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뜻이죠. look스라고 하면은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이죠. 그 뒷부분에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이 형식 자동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사의 구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분 방법은 조동사와 본동사입니다. 조동사는 도와주는 동사이고 본동사는 도움을 받는 동사이죠. 그리고 조동사와 본동사는 동사가 2개, 3개, 4개까지 연결됐을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진행형을 만들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동작 동사, 상태 동사이죠.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동사가 진행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번 예문에서 He can play the piano well. 그는 피아노를 잘 연주할 수 있다. 그러면 can이 조동사가 되고 play는 본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관점에서 따르면 일반 동사이고 그리고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장의 본동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경우에는 I have been there twice. 나는 거기에 2번 가봤다. 현재 완료이죠. 그래서 현재 완료에서 완료를 나타낼 때 도와주는 have가 조동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것은 비동사이면서 자동사이고 그리고 문장의 본동사인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번 경우에는 He was studying English then. 그는 그때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 진행형이죠. 그러면 여기서 was는 진행형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있는 조동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현재 분사 형태가 문장의 본동사로 사용된 것이죠. 그리고 일반 동사이고 타동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 자체의 구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구분 방법을 4가지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논점별로 서로 교차해서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타동사와 본동사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란 얘기죠. 각 논점별로 따로따로 구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1번 예문에서 He might have been injured in the accident. 그는 그 사고에서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동사가 4개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항상 문장의 본동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것은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might이죠. 그 다음에 have는 완료를 나타내주는 조동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e는 수동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조동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injured가 본동사로 그리고 일반 동사이고 타동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번 경우에도 She has been waiting for Tom for 3 hours. 그녀는 3시간 동안 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현재 완료 진행형 동사가 3개가 하나의 덩어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waiting이 뜻을 갖고 있는 문장의 본동사이죠. 앞에 has는 완료를 나타내는 것이고 be는 진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waiting은 의미를 갖는 문장의 본동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문장의 형식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동사 용어입니다. 오감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형식 동사로 사용되는 5가지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이죠. 1번 예문에서 The milk smells bad. 그 우유는 나쁜 냄새가 난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동사들은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렇게 5가지의 경우를 오감동사라고 표현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He bought his son a nice watch. 그는 그의 아들에게 멋진 시계를 사주었다 라는 뜻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서 주다라는 의미, 주다라는 의미를 첨가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동사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멋진 시계를 사서 주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3번 경우는 May I ask you a favor? 제가 당신에게 부탁을 하나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도 동사 뒤에 you라 하고 그 다음에 a favor,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사형식으로 사용된 수요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는 오형식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1번 예문에서 He felt the train move. 그는 느꼈다. 그 기차가 움직이는 것을. 여기서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을 쓰기로 하자.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동사들을 see, hear, notice, watch 이런 류의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2번 경우에는 She made her son study English. 그녀는 그녀의 아들을 영어를 공부하도록 시켰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대신에 동사 원형을 써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동사 3가지 make, have, let 중에서 make가 가장 강제성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동사의 구분 방법과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